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부가세 신고의 첫 번째 단계가 매출 매입 자료의 수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 수집은 거래처로부터도 수집하고 홈택스에서도 수집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내가 신고해야 될 거래처가 어디인지 작성을 하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엑셀 목록의 일부인데요. 자, 1, 2, 3 밑에 또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가 신고할 거래처 이름을 적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각 업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자료 수령, 자료 입력, 신고서 마감, 뭐 결제, 검토, 전자신고, 납부서 전달 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업무 절차를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절차별로 이 회사에 이게 완료된 것을 표시해 가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완료로 동그라미가 되는 순간 모든 신고 업무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신고 대상자 명단을 일단 작성을 하신 후에 신고 안내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3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처도 매출 매입 자료를 마감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 달 12일이 돼야 마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감을 해서 13일까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별로 자기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보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표를 만들어서 이런 양식으로 매출 매입을 요약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업무가 편리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표인데요. 매출 요약표입니다. 자, 그럼 매출의 종류별로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또 계산서 매출, 수출, 뭐 영세율 적용, 다른 용역, 그다음에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기타 현금 매출 이렇게 구분해서 뭐 세금 계산서도 전자 매출, 종이 매출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합계를 내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가 작성해준 이 금액하고 맞으면 아 정확하게 잘했구나라고 확인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인 경우 여기 매장 온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온라인 매출이 있는 거래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을 그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로 구분해서 이렇게 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매출은 여러분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자료는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현금 매출도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기타 현금 매출은 여러분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약표에 첨부해서 만약에 종이세금 계산서 매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종이세금 계산서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수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출도 수출신고 번호, 선적일, 뭐 거래처별 금액 등을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을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매출로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받는 게 좋겠고요. 자, 매입인 경우 매입도 증빙별로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구분해서 받으면 되는데 매입세금 계산서는 전자분 합계, 종이 이렇게 하고요. 신용카드인 경우는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는 따로 뭐 금액을 받을 필요는 없이 어떤 카드를 쓰고 있는지 종류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속 명세서로 종이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로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해서 받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 전자분, 전자매입이나 전자매출에 대해서 이거를 거래처가 또 건건이
인쇄를 해서 같이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안 보내줘도 된다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자분을 보내주면 종이분하고 섞여 있는지 좀 다 일일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괜히 보내주면 하나씩 들춰봐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자분은 그냥 합계만 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만 그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받고 나면 이 수집된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거래처에서 다음 달 12일까지 전자분을 마감을 해서 세무사에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주고 나서 뭐 수정세금 계산서를 끊었다든가 뭐 추가로 매출을 끊거나 매입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세무사 입장에서도 이 추가로 발행된 부분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언제 스크래핑을 했냐에 따라서 스크래핑을 한 이후에 발급되는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이런 거를 거래처에게 요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에서 주의할 점은 이 온라인 거래가 있는 경우입니다. 요즘에 전자상거래 또는 배달 음식, 숙박 예약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런 온라인 매출의 경우에는 특히 카드 매출의 경우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결제 대행사를 통한 카드 매출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합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용카드 매출 합계를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또는 뭐 포스사에 조회해서 하는 경우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결제 대행사를 통한 카드 매출은 추가로 꼭 매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을 포스사에서 받는 경우에는 또 유의하실 점이 중간에 포스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사에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홈택스에 조회된 매출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포스사에서 조회된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랑 현금 영수증 매출은 차이가 안 나는데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집계하는 그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만약에 포스사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매출을 잡았다라고 하면 계속 포스사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홈택스 기준으로 계속 잡은 경우에는 계속 홈택스 기준으로 하셔야 이게 이중이나 누락이 방지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입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여러분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전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개인 사업자가 중간에 이 재발급을 사업용 신용카드는 이제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유효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다시 홈택스에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등록해야 되는 거를 깜빡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4월 말까지 하고 5월부터는 이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를 유의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게 비용에서도 빠지고 부가세 공제에서도 빠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거래처에게 그 부가세 안내를 할 때 혹시 재발급 받은 게 있으면 등록을 했는지 물어보시고 깜빡하고 등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등록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엑셀로 자료를 받거나 하셔야 되겠죠. 다시 등록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자, 그리고 정규 영수증 외의 현금 매출, 이런 기타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홈택스나 이런 데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얼마 현금 매출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서 매출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이나 영세율 적용 용역 매출이 있는 거래처인 경우에는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 신고서나 인보이스, BL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홈택스에서도 수출 신고서 목록이 조회되기 때문에 수출 신고서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 BL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BL은 이제 선화증권인데 여기에 수출 물품의 선적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일자가 곧 재화의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BL을 받아서 선적일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있는 거래처로부터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자료를 뭐 옥션이나 지마켓 이렇게 사이트별로 매출 내역을 받고요. 또 이 매출 내역을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한 매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로 구분해서 받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인 경우에는 꼭 배달 앱 매출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배달통 이런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이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이 내역을 받아서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이 또 쉽지 않습니다. 이 배달 매출은 이 음식값을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하는 온라인 결제하고 이제 배달 음식을 갖고 오면 현장에서 내가 음식을 받으면서 뭐 카드로 결제하는 이런 현장 결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결제를 한 카드 매출과 현장 결제로 한 카드 매출이 이게 홈택스의 그 카드 매출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뭐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배달통 이렇게 앱에 따라서 이 산정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꼭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누락도 없어야 되고 이중 매출 잡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다 조회되기 때문에 배달 앱을 통한 현금 영수증 매출은 다시 또 추가로 잡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숙박 예약 앱, 예를 들면 뭐 여기 어때, 야놀자 이런 예약 앱 매출이 있는 그런 숙박업에 대해서도 이런 매출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서 이것도 뭐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게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이거를 홈택스 카드 매출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등등을 잘 구분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잘 검토하는 절차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